전략실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목표가에 도달했는지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세 종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김영일 전문가의 추천 종목 하이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엔터주들이 오늘 워낙에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나 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하이브를 방문했고 여기에서 이제 BTS의 병역 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연결이 되면서 오늘장 상당히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천한 지 20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한 3주 정도 보유를 하셨을 텐데요. 목표 주가 31만 5천 원 도달을 하면서 15%가량의 수익 달성했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면서요. 향후에 전략 세워보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하이브도 흐름 타면서 목표가 금방 도달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알려주시죠. 네,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에 이제 인수위에서 군면제를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제 새롭게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 BTS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다라는 인식이 하이브에 이제 어느 정도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이제 해소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감의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BTS뿐만 아니라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이타크 하우징스라는 미국의 이제 유명 가수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이제 회사를 인수를 하면 새로운 이제 모멘텀 또한 형성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벅스를 통한 새로운 이제 NFT라든지 메타버스 쪽의 이 신사업 확장을 통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더욱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좋은 이슈들이 더해지다 보니까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신규 진입은 조금은 이제 자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 이제 접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욱 이제 큰 폭의 수익을 노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2차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2차 목표가는 35만 원 수준으로 대응을 진행을 해주시면서 더욱더 이제 수익폭을 늘려가는 전략을 진행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어제도 목표가 도달 종목 대체로 눈높이를 올리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하이브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였고요. 그리고 최원지 전문가의 종목 오늘도 있습니다. 두 종목이나 목표가 도달을 했는데요. 먼저 1월 28일에 제시됐던 제이시스 메디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목 2차 목표가 도달이 나왔습니다. 한 달 조금 넘게 보유를 했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2달 정도 보유를 했고요. 이 종목은 목표 주가 2차 목표가가 9,000원이었는데 도달하면서 30%까지 수익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요. 오늘 엔터주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SM 같은 경우도 장중에 시세가 굉장히 화려했었죠. 이 종목 일찌감치 제시가 됐습니다. 1월 11일에 제시됐고 벌써 3차 목표가 도달입니다. 1차, 2차, 3차 목표가 도달하는데 이 2달 정도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3차 목표가 88,000원 설정했는데요. 오늘 장중할 때 9만 원 선 넘어서기도 했었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1분기 SM에 몰빵하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겁니다. 수익률이 자그마치 40% 됩니다. 그러면 최원주 전문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최원재입니다. SM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워낙에, 네, 목표, 이 수익률도 상당히 크고, 목표 주가 벌써 3차까지 도달을 했는데, 향후의 흐름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늘의 상승은 어제 이제 주총에서 그게 나온 것 때문인데요. 지배구조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라는 행동주의 펀드가 그쪽에서, 내세운 감사인이 회사 측에서 내세운 감사인을 제치고 표대결에서 이기면서 감사 선임을 했는데요.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문제로 내세운 거는 그거예요. 2000년 상장 이후서부터 약 1,500억 원가량의 돈이 이수만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SM 매출의 일부분을 인세식으로 인지세식으로 해서 매년 지급을 했다. 그래서 그게 부당하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는 사실 2019년에 KB 자산운용이 미리 먼저 얘기를 했었는데 차라리 이럴 거면 둘이 합병을 해라. 카카오가 지금 인수를 하려고 SM을 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도 있어가지고 지금 인수가 잠시 보류된 거거든요. 이수만 측에서는 앞으로 이제 라이크 기획에 카카오가 인수를 하면, 아니, SM을 카카오가 인수를 하면은 그 인세를 이제 받지 못하게 되니까, 돈을 더 요구를 했어요. 그거만큼은 향후에 이제 받을 것만큼.
그래서 인수가 좀 지연됐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될 것으로 보이면서 카카오의 이제 인수 작업도 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증권사에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매수 상향 리포트도 나오고 그러면로 해서 저도 한번 매수가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10만 원까지 한번 올리겠습니다. SM 이러다가 2배까지 날 것 같아요.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4차 목표가 제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제이시스 메디컬입니다. 요즘 들어서 미용, 의료 장비 종목군들이 또 신고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기도 합니다. 전문가님이 여러 차례 이쪽 섹터에서 수익을 준 종목 많이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제이시스 메디컬도 성적이 좋은데 향후의 전략 알려주세요. 네. 제이시스 메디칼은 다들 아시다시피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데요. 오늘 제이시스 메디칼뿐만이 아니라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바이오플러스 이런 쪽에 전부 다 이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역시 고주파하고 집속 초음파 장비 등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개발해서 이제 수출까지 하고 유통하는 기업인데 지금 북미 시장에서 자기네 제품이 이제 포텐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나오고 있고, 역시 리오프닝 관련주로 좀 엮어봐야 될 건데요.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일단은 실내에서는 마스크는 하는데 실외에서 또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미리 선반영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마스크를 어떻게 벗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제이시스 메디칼 좋은 흐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우리나라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 중에서 제이시스 메디칼을 최고로 탑픽으로 좀 치고 있는데요. 저도 좀 더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10,000원 넘길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목표가를 한번 1,500원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다 추세를 타면서 수익 더 내보자 의견 주시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는 장 마치자마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하고요. 최원주 전문가의 추천주는 매일 아침 8시 45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만나볼 이분도 지난주 종목이 상당히 뜨거웠거든요. 바로 유한타증권의 송태원 과장입니다. 지난 금요일 네오셈을 제시를 했고요. 지난 30일에 이 보유한 지 3거래일 만에 바로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날이 기회의 날이었나 싶은데 지금은 목표가를 약간은 하회하고 있거든요. 흐름 짚어보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오셈 30일의 시세가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못 보신 분들은 약간 아쉬우실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일단은 화요일 날 장 마감한 이후에 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들어가게 되면서 수요일 날 이제 강한 시세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시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물량 출회가 되면서 긴 음봉이 발생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더 V자로 반등이 나올 확률은 조금 적어 보여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중의 변동성이 7%까지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삼성전자와의 이런 공급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녹아 있었거든요. 그러한 이제 기대감 자체가 뉴스로 실현이 되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눌린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일단은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재차 올라가는 데 있어서 지금과 오늘과 같이 물량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이 DDR5가 EQ에서 양산이 시작을 하게 되면서 하반기 때 더욱더 본격화가 된다는 점, 그런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네오셈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올해 제시한 것처럼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와 사실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 두 회사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의 이런 공급 계약을 맺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더욱더 확고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비록 못 파신 분들이라도 계속 이 가격이라면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그때 당시에 3,900원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3월 30일 날 움직였던 고가가 4,450원인데 저는 충분히 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4,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기업 알아볼까요? 예,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솔루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솔루엠 같은 경우에는 이 작년도 실적이 상당히 기대 대비 하회를 하게 되면서 좋지 못했던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TV 부품 관련돼서 영업 마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떨어진 것과 그리고 신공장 관련돼서 비용이 많이 부과가 되게 되면서 3분기, 2분기 때부터 실적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3, 4분기 때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지 못했던 흐름이 있었었는데요. 이번 1분기 때는 이러한 실적의 되돌림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턴어라운드에 이제 이 부분이 될 거라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TV 부품 같은 경우에 4분기부터 이제 판가 인상에 대한 부분을 시작을 하게 됐고 부품 관련돼서도 보다 더 비싼 부품을 납품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마진 개선에 많은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영업 마진에 대해서 원래 1% 미만까지 내려갔던 것이 다시 4%까지도 올라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TV 부품만 사실상 어느 정도 제 역할만 해주면은 결국 솔루엠에서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ESL 관련된 이 매출의 성장률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더욱더 빛을 발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SL이라는 건 이제 전자 가격 표시기인데 이것이 이마트라든지 아니면 롯데마트의 이제 가격 표시를 디스플레이 기기로서 해주는 이 전자 장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2021년도 매출 성장률이 77% 정도였었는데요. 이게 전 세계 선도 업체를 뛰어넘는 성장률을 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22년도에도 추가적으로 이 성장에 대한 부분이 ESL에서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수주 잔고를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실적이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모멘텀을 보면서 솔루엠을 한번 봐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알려주시죠. 네, 목표가는 그렇게 높게 잡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28,000원 제시를 해드리면서 일단 하이투자증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이투자증권 외에 다른 증권사에서도 기대감에 대한 이런 부분이 언급이 나오게 되면은 28,000원은 단숨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분위기를 봐서 2차적인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종목 솔루엠까지 살펴봤습니다. 토마토 전략실이었습니다.